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연락 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 두산 고민되실까요?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만 원에 10%인데요. 네.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지. 네.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8%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세 분이나 중립을 두셨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립 세 분은 처음인데 일단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추가 매수가 옳은 방법인지 어떤 전략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좀 할게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려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네.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바닥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 끝이 나버렸어요. 일단은 상장하기 이전부터 이제 로봇전지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IPO 진행되고 상장되고 나서 분위기가 식었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도 안 좋잖아요. 시장 좋았을 때 갔던 섹터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섹터 그리고 로봇주가 그런 개념이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거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 시장 하락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저가매수는 좀 보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중립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8월 달에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10월 달에 있을 로봇 이벤트들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 그리고 이제 하나 로보틱스는 또 로봇 자회사 설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삼성 이제 그 시스템 LSI 테크데이 요런 이슈도 제가 봤을 때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 좀 식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이슈로 만약에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아직 제가 봤을 때 한 방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네이버 랩스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추진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라는 그 사람 닮은 로봇을 일단 출시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연말 쪽에 가서 네이버 랩스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로봇주가 움직여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팔아도 되고 보유를 해도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5만 원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더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 하락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하락이 멈추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공개, 네이버 랩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런 공개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로봇주들이 반응이 없다라면 그때 가서 종목 교체를 하시던 저가 매수를 하시던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 나중에 가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그리고 이제 안정을 찾은 이후에 휴머노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온지 안 나온지 거기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좀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지만 로봇주의 전체적인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세 분이서 또 중립을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한 분 더 들어봐야겠죠. 네, 그럼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처럼 신규 상장주도 이렇게 한번 흘러내리면 계속 쭉 빠지는 경향이 길게 없잖아요. 가잖아요, 있잖아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연호 팀장님이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손절가를 정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네, 우선 뭐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45,000원 근처여가지고 네. 이렇게 손절을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고 제가 부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현상이 이뤄질 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통해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품 기업들과의 MOU를 체결해서 뭐 식품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겠다 이런 뷰도 있고 앞에서 전문가분들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그다음에 로봇 일정 이런 것도 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분기 실적 기준 흑자 전환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그대로고 당기순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를 좋아하지만 조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언급이 되던 작년 올해 3, 4월이죠. 올해 3, 4월 두산 로보틱스가 그때 상장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나왔던 리포트는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 사실 올해 초에 있었어요. 근데 네. 올해 초에 나온 리포트대로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로봇주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다. 라고 나오는데 제가 뭐 레인 로보틱스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기 실적 다시 적자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께서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18%, 19%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로봇 산업이 성장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고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나는 두산 로보틱스를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두산 관련 이제 로봇 관련해서 실적이 저도 솔직히 리포트를 봤을 때는 2년 안에, 3년 안에 실적이 반영될 것이고 그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근데 상장하는 시점 전후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실적을 열어봤더니 그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실적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조치를 하기에는 손실폭이 많이 커졌고 시장도 아직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버금가는 로봇 관련 대장 종목이고 로봇 산업을 우리나라가 접을 일이 없고 정부 정책 방안이 꾸준히 나올 것이고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잡는 시점과 가격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로봇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이 먼저 반등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시고 비중 공격적이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고 스트레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마음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크로 변수가 대부분 악화가 되고 이제 좀 성장주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남겨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 잡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중립 의견 그리고 한 분의 긍정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네,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냉철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만 우리 기다려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 멀티리얼. 하나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기준은 20%고 네. 52,200원에 샀습니다. 아, 52,200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럼 최근에 수익권이시네요? 네, 네네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매도가 궁금합니다. 매도. 아. 언제 팔아야 되나? 목표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네네. 딴건 다 빠졌는데 이것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또 보합권에서 네. 마감을 했는데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오. 사실 뭐 비중도 나쁘지 않으시고 네. 또 수익권이시니까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우리 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머티리얼즈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쵸. 어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 꿋꿋이 버틴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이 시장이 오를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잖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 떨어졌을 때 오르거나 아니면 좀 버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 신호가 더 강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이 9월부터 이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그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6만 원 중반까지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떨어뜨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감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꾸준히 유지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가장 큰 어떤 고객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 고객사로 둔 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되면서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항상 이 하나머티를 평가할 때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 감산이나 어떤 비포 과정이기 때문에 감산이나 이런 이벤트를 통한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흔들림보다도 꾸준한 어떤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그런 수주 부분은 항상 이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다른 소부장주들이 적자를 전환하는 과정이 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머티리얼즈가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부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평택 2공장이나 다른 이제 공장 쪽에서의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있어서 회복이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은 하나머티리얼즈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굳이 이 52,000원대 매수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좀 서둘러서 지금 시장이 좀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약간 좀 공포 심리 때문에 매도 먼저 찾으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매수 20%는 좀 많긴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거나 그런 부분을 권장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보유 관점은 좀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따로 목표가는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차장님? 우선 증권사 말씀드렸다시피 63,000원, 65,000원 꾸준히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릴 때 어떤 단기적 매매 과정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힘드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주가 흐름 보면은 좀 갖고 가시는 게 너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시장에 좀 매크로 불확실성이 산재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홀딩 관점으로 얘기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남북통원이에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240원에 비중 40%예요. 3,2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을 40%로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예.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네? 언제쯤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한 2달 됐는 것 싶은데. 2달 정도 되셨고요. 네. 그러면은 수익도 한번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중도 조금 높으시고 조금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3부 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세요. 네. 중립 두 분 그리고 부정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태근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정을 들으신 이유가 뭘지 지금 손절을 좀 해야 될 시점일까요? 이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일까요, 팀장님? 요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2달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마 이제 올해 7월달? 8월달은 아닌 것 같아요. 8월달 정도 되겠네요. 8월달 아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아마 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조정받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겠지라고 판단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맞다라면은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 무조건 파는 게 맞습니다. 어찌 보면 대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실패를 했다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우크라이나 이슈가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살아있는 건 맞는데 물론 SY SY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이게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되는 건 맞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폐하가 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기초 토목부터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삼부토건이 엮여서 그래서 저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 어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재건 테마에 휩쓸려 가지고 한번 시세를 냈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시세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 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려줄 것처럼 하고 다시 그래서 밀린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 때문에 들어간 거라면은 소위 말하는 반등시 매도로 이거는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00원 정도가 되는데 가능하다라면은 한 3,100원 이상 가격이 오게 된다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전략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매도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매도를 하고 이게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이게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시세가 내고 난 다음에 슬금슬금 힘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락이라 생각 안 하고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시세에 어쨌든 힘이 좀 빠졌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내용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뭐 3,100원 이상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미련 없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3,100원 이상 가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 가게 되고 수익이 날까를 생각하고 매도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100원 이상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도 쪽으로 기다렸다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됐을 때 다시 따라잡는 전략으로 뭐 저는 그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 안에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지만 뭐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등시 매도 관점을 또 말씀드렸네요. 네, 그럼 한 분의 의견만 먼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거래량도 조금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고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원수 팀장님도 부정 의견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공시 사이트를 또 열심히 보시고 계시던데 뭐 주목해 볼 만한 공시나 뭐 아니면 기사들이 좀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어찌 보면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좀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유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어가지고 네. 그걸 한번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6월달에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왔고 그 이후 7월 24일 물량이 지금 들어왔는데 솔직히 유상증자 물량 들어온 이후로부터 솔직히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무너졌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오기 평가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최근 아마 시장이 좀 변동세가 매우 빠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를 주목하지 않은 지도 꽤 이제 한두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전쟁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있는 순간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등 이후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 내에서 그렇게 하락세가 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그냥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면서 좀 안정성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애초에 이전부터 건설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원자재 이슈 쪽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마진을 남기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삼부토건이 이전에 강력하게 붙었던 테마가 현 대통령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까지 붙었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아직 지금도 고가권에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현금 확보하시면서 좀 안정성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꼼꼼한 또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도 잘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부토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SK텔레콤. SK텔레콤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500원에 네. 비중 10%. 55,000원에 10%. 네.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통신사 요금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예. 그래도 최근에 좀 시장이 빠지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네, 한 분만 부정이시고 나머지 세 분은 그래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네요. 긍정 의견을 또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이사공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사 요금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란이 조금 많은데 조금 기다려본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한 뭐 이벤트는 좀 아직까지도 확실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좀 SK텔레콤이 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주들이 이제 배당주로서 매력을 갖고 있는 뭐 현재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실적주로서의 모멘텀까지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나왔지만은 어떤 하방 경직성을 가장 유지하는 부분이 지금의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SK텔레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적이나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강하게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운이 좋으면은 이제 그 5천억 이상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이 3분기 때 그 전에 이 작년과 재작년에 통신주들이 이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적었지만 오히려 3분기 때는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3분기 때의 영업이익에 대한 호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에 봐서는 이 SK텔레콤에 대한 뭐 AIPU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 추세로 계속 갈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SK텔레콤 만약에 주가가 어떤 통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과 함께 차익에 대한 부분도 이 2주 전에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어떤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정도의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근 이사님만 부정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뭐 SK텔레콤 뭐 보니까 분기 배당률이 뭐 7% 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배당만 톡톡히 줘도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드는데 배당이 있으면 또 든든하죠. 맞아요. 네. 이사님은 어떤 이유에서 부정 의견 남겨주셨을까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안 시킬 줄 알았는데 또 시키셨네요. 이상하게 전 부정일 때만 자꾸 저를 시키신 것 같아요. 아까도 긍정도 있었는데 SK텔레콤 통신주 안 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론 배당 매력이긴 합니다. 매력이긴 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판 예금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저는 배당이 언제 들어가냐면은 지금 뭐 10월달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저는 9월달 그리고 빠르면 5월달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배당력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제자리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한 3, 4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배당을 받고 나서 바로 팔게 되면 도리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당주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 매수를 다시 이제 다른 종목으로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기회비용도 날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보다는 그래서 뭐 차라리 특판 예금 들어갔다가 시장 좋아지게 되면 그 돈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현금화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주식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 정도면은 요새는 뭐 수요변지 이쪽도 특판 예금 충분히 가능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도 가서 하는 게 낫다고 봐지고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5G도 이제 말도 많고 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 아직 없다라는 거. 물론 SK텔레콤 같은 경우 UAM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주된 캐시카우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이 발생된다라는 건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은 실적 성장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영업이 발생되는 건 장점이지만은 이제 뭐 영업이 성장하는 그런 매력은 없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통신주는 그런 측면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통신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통신 사업에 물론 KT가 뭐 다른 뭐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주가 이 탈통신화 그러니까 주된 캐시카우가 탈통신화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마
통신주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 의견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딱히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아이센스고요. 네. 33,350원에 샀고 비중 20%요. 비중 아. 2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카카오 네네. 때문에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카카오에서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45분으로 떠가지고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센스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바로 들어주시죠. 네. 아. 손여라 팀장님 중립 의견 바로 들어주셨고요. 네. 또 세 분은 완전히 또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의견이 좀 갈렸네요. 네. 아이센스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손유라 팀장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확실하게 좀 긍정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시청자님 목소리랑 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다. 왜냐면 이 종목을 뭐 때문에 샀다라는 걸 아신다는 거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실력이 있으신 분이 또 뭐 손절을 하실 수 있을지 못 하실지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대답 못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 분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틀었고요. 만약에 이제 갑자기 뒤늦게 난 손절 죽어도 못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긍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아이센스 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죠. 뭐 혈당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 관련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실적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뭐 실적이 증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확실히 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카카오가 과연 아이센스를 인수를 할까? 이건 내부 정보입니다. 이제 제 짧은 과거 경험을 보면은 보통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인수를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 보고 카카오가 사실 무근이라고 잡아뗐는데 인수할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뉴스를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센스를 나는 정말 그 투자 포인트 하나로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손절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121선을 터치를 했는데 밑꼬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보면 뭐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들어왔고 오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기관 순매도에 외인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3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지지를 하면은 가져가시고 지지를 못 하시면은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외 변수가 완전히 사그들어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 목소리 들었을 때는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어떤 제 과거 경험, 인수 경험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아이센스 갖고 있는 재무 가치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유 기간 좀 끌고 가시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이 보인다. 그래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아이센스에 하겠습니다.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빠르게 또 유튜브 상담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인크로스에 대해 상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13,000, 네. 55원에 또 들어가셨고 10%입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속 또 유튜브 채팅창에 네. 댓글 남겨주고 계셔서 조범수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인크로스를 어떤 재료로 들어가셨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로 들어가셨다면은 저는 잘못 보시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마케팅 판매 회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주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주다 보니까 현재 지금 구간에서 AI에 대한 호재를 같이 낀다고 해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국내 경기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 나올 때부터 해서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체감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완전히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한동안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중간금리 도달 선언까 이전까지만 해도 인크로스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일 흐름이 높다 보니까 저는 좀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보유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성장주, 광고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에도 저희가 알차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